네, 이제 1번 문제고 그림 가와 같이 방향과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4D, 0, 4D에 고정이 돼 있고 중요한 말로 A, B에는 세기가 I0로 같은 전류가 흐르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이제 위로 흐르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X는 마이너스 2D에서 자기장이 0이다. 그리고 X는 2D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다. 그리고 뭐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 플러스로 잡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점전화에서도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점전화에서는 전기력 F가 0이 될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B가 0이면은 이거는 엄청난 힌트가 됩니다. 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A 이 A의 직선 도선을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 A의 도선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전류가 이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 화살표 여기의 방향에 맞춰서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감아 쥐어요.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네, 그럼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 도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요.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세기가 약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기장 공식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은 B는 K 곱하기 R분의 I라고 배우게 돼요. 이제 이 K는 상수가 되고 이 R은 거리 그리고 이 I는 전류의 세기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제 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점전화에서 전기력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뭐 PQ 이런 식으로 배웠었나요? 지금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나중에 전기장 파트를 배울 때는 자기장이랑 더 유사해지긴 하는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외웠었던 방법은 얘는 자기장은 R분의 I 그러니까 분모의 하나 분자의 하나잖아요.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전기력 같은 경우는 R제곱분의 PQ 그러니까 분모의 R이 2개 있고 분자의 PQ 해서 총 2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약분을 해주면은 R분의 P 이런 식으로 R분의 I랑 유사한 꼴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 수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옛날에 암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웠었던 게 기억이 나서 한번 말해봤어요. 절대 이게 논리적인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냐. 일단 기억 선지에 보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뭐 마이너스 Y 방향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점전화에서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전화의 종류가 그거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장 파트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는 게 정확히 그 역할을 하게 돼요. 해서 봅시다. 자, 처음에 A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감싸는 모습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D 지점이라는 점을 공략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이 그래프 상에서 마이너스 2d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d 지점을 집중 공략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A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 될 거니까 여기 점을 기준으로는 A에 의한 자기장이 땅으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돼요. 즉 그림을 3D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땅으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 안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이쯤에서 다시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해서 땅으로 들어가는 표식을 보통은 이렇게 X자로 남기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세기가 얼마냐 계산해 주면은 우리 아까 여기다 공식 해놨던 대로 K 곱하기 2D죠. 지금은 거리가 여기 마이너스 4D에서 마이너스 2D까지니까 2D분의 I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해 주기를 A랑 B에는 세기가 같은 I 제로로 전류가 흘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채택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채택을 하게 되면은 자, 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땅으로 들어갔다가 땅 안에서 돌고 이쯤에서 땅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둘이 어차피 세기가 I0로 같으니까 이 파란애는 마이너스 2D에서 땅으로 들어가고 초록색인 애는 땅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이미 여기서 0이 돼야 돼요. 이 마이너스 2D에서는. 근데 우리한테는 C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C에 의한 자기장까지 고려를 해주면, 물론 뭐 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걸 고려를 해주면 적어도 자기장이 0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 전류는 이렇게 흐르면 모순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죠, 자기장이. 그래서 이렇게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땅 안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뭐 이쯤에서 땅 밖으로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 이런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땅 안으로 꽂히고 그 다음에 다시 튀어나오고 하면 초록색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사실 파란색이랑 똑같죠. 지금 거리도 2D로 같고 세기도 I0로 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땅으로 꽂히는 방향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2D분의 I0. 마지막.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마이너스 2D 지점에서 파란색도 땅으로 꽂히고 있고 초록색도 땅으로 꽂히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D에서 B가 0이 되려면 빨간색 C에서 흐르는 전류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빨간색은 여기서 땅 밖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땅에서 돌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방향이 되려면 이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래서 빨간색도 계산을 해주면 지금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죠. 빨간색의 전류가 K 곱하기 거리는 2D, 4D, 6D예요. 6D분의 X가 얘네 둘을 더한 값과 같아야 되죠. K 곱하기 D분의 I0와 같아야 합니다. X는 얼마가 되죠? 6I0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6I0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은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자, B는 이 초록색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래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다. 6I죠. 틀렸고 그리고 이제 디귿 X는 마이너스 D에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20분의 1이냐
비교를 해주려면은 지금 나 그래프 상에서 ED에 B0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ED에서 B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D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ED로 가봅시다. 이 ED라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우선 A에 의한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 A는 2D, 4D, 그리고 6D짜리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돌아서 꽂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고요. 그래서 A에 의한 건 마이너스 K 곱하기 6D분의 I0.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인 애들은 얘네도 얘는 반대죠. 자, 얘네는 그러면 좀 지울게요. 얘네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서 꽂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땅으로 꽂히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다시 이쪽으로 꽂히고 땅을 지나서 여기서 밖으로 다시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흐르게 돼요. 초록색은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K 곱하기 거리는 2D죠. 2D분의 I0. 마지막, 그럼 이 빨간애는 어떻게 되냐? 빨간애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니까 얘도 땅에서 나오는 방향이네요. 플러스 방향이고 K 곱하기 거리는 2D죠. 2D분의 얘는 전류가 6I0예요. 네, 그래서 셋 다 더해주면은 플러스인 애들 먼저 더해보면 K 곱하기 2D분의 7I0. 얘는 뭐 마이너스 K 6D분의 I0니까 얘네들을 더해줍니다. 계산해주면 얘는 6D분의 21I0 K. 얘네들은 뭐 그대로 마이너스 6D분의 I0.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K 곱하기 6D분의 20I0가 되겠죠. 그래서 K 곱하기 3D분의 10I0. 이게 얘네가 말하는 B0가 됩니다. 결론은 B0는 K 곱하기 3D분의 10I0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D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이너스 D라는 지점에서 또 계산을 해주면은 파랑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안으로 꽂히는 그림이죠. 파랑색은 마이너스 K 3D분의 I0. 초록이는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플러스 K D분의 I0. 아니네요. 잠시만요. 초록색은 여기서는 안으로 꽂히는 그림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그 다음 빨강색은 삥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와서 다시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빨강색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에 K, 그리고 거리는 2D, 4D, 그냥 D, 5D분의 6I0가 될 거예요. 얘네를 셋 다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K 빼놓고 15D분의 파랑색은 5I0 마이너스, 초록색은 마이너스 15I0, 마지막 빨강색은 18I0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K 곱하기 15D분의 1 I0. 이 2를 저로 옮깁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ED에서 구했던 B0고 이게 마이너스 D에서 구한 새로운 자기장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20분의 1이냐
여기다가 곱하기 20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나오냐? 해보면 네, 당연히 안 나오겠죠. 해서 디귿은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죠. 네, 이제 2번 문제고, 그림과 같이 방향과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 ABC가 있고 XY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마이너스 Y로 알려줬죠. 그리고 표에서는 PQR에서 전류와 자기장 방향, 세기 등등을 알려주고 있어요. 상황을 보면 지금 방향이 P에서 나오는 방향, R에서 나오는 방향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나오는 방향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들어가는 방향은 X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항상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이유를 말해주자면,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화살 때문에 이렇게 표식을 정했어요. 뭔 말이냐? 화살이 옆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화살입니다. 화살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이제 화살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을 텐데, 만약에 사람이 여기 뒤에서 화살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꼬리 부분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뒤에서 봤을 때 X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나한테서 멀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머리 부분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방향을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동그라미로 보여지겠죠? 가까워지는. 이게 그 이유예요. X랑 동그라미로 정해놓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리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선 도선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막 감아지고 자기장 방향 정하고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림 자체가 2D로 그려져 있는 걸 이제 3D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게 막 잘못된 건 아닌 게, 실제로 옛날 사람들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앙페르 아저씨가 처음 자기장을 프랑스에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왜 도대체 들어가고 나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엔 3D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앙페르 아저씨의 제자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흐른다 쳤을 때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도 그 방향을 똑같이 쳐다보게 해요.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사람을 똑같이 쳐다보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다, 왼쪽은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 이쪽이 이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그러면 자기장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X로 표시할 수 있겠죠. 한 다음에 빙빙 돌아서 이쪽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건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가 되겠죠. 또 다른 방향을 보면, 예를 들어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래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은 사람도 똑같이 그 방향을 쳐다보게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사람 기준으로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그럼 아까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무조건 땅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뚫고 나와서 왼쪽에서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고 이쪽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정 헷갈리면. 그려놓고 보니까 그림들이 너무 조잡한데, 자, 아무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역 선지를 보면은 당연하게도 또 전류의 방향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점전화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하듯이 자기장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Q는 안 알려줬고 방향을 Q랑 R만 알려주고 있어요. 둘 다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세기는 조금 달라지네요.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가서 보면 지금 Q는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잠깐 두고 P랑 R만 한번 봅시다. P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A랑도 2칸, B랑도 2칸, C랑도 2칸이에요. 근데 이 아래 있는 R도 A랑 2칸, B랑 2칸, C랑 2칸이죠. A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기준으로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P랑 R은 A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B 기준으로 봤을 때도 B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B 기준으로는 P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2칸, R도 오른쪽으로 2칸이에요. 그러니까 B 기준으로 봤을 때도 P랑 R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딱 변할 수 있는 거는 C밖에 없어요. C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P는 이쪽 방향으로 2칸이고 이쪽 방향으로 2칸이죠. R은. 그럼 C는 방향이 바뀌니까 지금 표에서 준 PR의 이 자기장 세기의 변화는 C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A랑 B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장 세기가 이 B0만큼 커졌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R에서는 C도 나오는 방향이었단 소리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이었으면 P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바닥을 돌다가 다시 아래서 땅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그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무조건 땅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C는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이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 그리고 이 아래쪽이 왼쪽이겠죠. 그림이 자꾸 조잡해지는데 아무튼 C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이너스 X 방향이겠네요. 이제 이거 가지고 P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P 같은 경우는 이 C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C는 이걸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B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B 같은 경우는 이 전류의 방향 기준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쳐다보게 세워놓으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젠 A를 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B랑 C가 둘 다 P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결론적으로 표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A는 반드시 이거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만들어야겠죠, 전류를.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이 사람,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뚫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오른손 법칙이 안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오른손 법칙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더 좋긴 해요. 이렇게 뚫고 나올 겁니다. 해서 이제 다 찾았네요.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 기억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한번 찾아봅시다. Q죠, Q. Q 같은 경우는 A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B는 들어가는 방향, C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거는 우린 세기를 몰라요. 세기를. 그래서 그 세기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지금 P를 보면 A만 밖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나머지는 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었죠. 근데
P를 보면 표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A가 훨씬 세구나. B랑 C가 뚫고 들어가는 힘을 다 이기고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 주니까 A가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지금 P랑 R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A랑 B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C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P에서 들어가고 R에서 나오는 방향인데 지금 보면은 2B0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려면 P에서는 마이너스 B0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P랑 R은 거리가 같으니까 R에서는 플러스 B0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2B0 차이가 나죠, 둘이. 그래서 C가 두 칸 차이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은 B0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P에서 Q로 갔을 때, P에서 Q로 넘어갈 때 생각을 해보면 B랑은 더 가까워지고 A랑은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B는 P한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A는 뚫고 나오는 방향, 그리고 C는 아무런 변화 없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P랑 Q에서. 근데 세기가 더 세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얘네 방향이, 기역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해요. 왜? A가 뚫고 나오려는 힘은 더 약해졌고 B가 뚫고 들어가려는 힘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니은 기역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의 3배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 한 칸이니까 한 칸의 길이를 그냥 1로 잡을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듯이 P에서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일단 P에서 이 C 도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B0만큼의 자기장을 주게 돼요. 그 다음 A는 아직 뭔지 모르니까 BA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아직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만 표시하고 B라고 적읍시다. 이제 Q를 확인을 해보면은 C는 아무런 변함이 없죠. C는 마이너스 B0 그대로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이 BA보다 거리가 1만큼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R이 2에서 3이 됐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자기장 공식이 K 곱하기 R분의 I인데 이 R이 2에서 3이 됐다. KI 2에서 3I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이걸 IA라고 적을게요. B 같은 경우는 원래 두 칸이었는데 이제는 한 칸으로 변한 거죠. IB. 그럼 A는 3분의 2배가 된 거고 B는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쓸 때 더하기 3분의 2BA 마이너스 2B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뚫고 나오는 방향 2B0가 될 거고 얘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3B0가 됩니다. 이제 이 C에 의한 거를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3B0 여기는 마이너스 2B0가 되겠죠. 얘네를 연립을 해줄 거예요. 이 윗항에다가 2를 곱해 줄게요. 2BA 빼기 2BB는 6B0 그리고 3분의 2BA 빼기 2BB는 마이너스 2B0 빼주면 되겠죠. 3분의 4BA는 8B0가 됩니다.
BA는 떨어지면서 6B0가 되겠죠. BB는 B0니까 마이너스 6B0 잠시만요. 12B0니까 6B 여기도 6B0가 되겠네요. 아니죠. 뭔 소리야. 3B0가 되죠. 3B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처음에 어디서 BA랑 BB를 잡았냐면 이 P에서 잡았죠. P. 점 P에서 A랑도 2칸, B랑도 2칸, C랑도 2칸 그런 차이가 나는 P에서 이걸 잡았으니까 모두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 2칸씩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C는 아까 저기서 B0였죠. 물론 절대값을 취해야 합니다. B0였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의 3배가 되는 게 맞겠죠. 네, 그 이유는 이 자기장 공식이 K 곱하기 R분의 I인데 R이 전부 다 2칸으로 똑같고 결론적으로 K는 뭐 항상 고정인 거니까 우리가 이 값을 바꿔주는 거는 전류의 세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배를 만들 수 있는 차이는 전류의 세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배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3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노직선 도선 3개가 있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도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A는 이거예요. 플러스 X 방향이고 세기는 I0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이제 뭐 위로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방향은 서로 같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표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바꿔줘요. I0랑 3I0로 바꿔줄 건데 그때 각각 PQ에서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냐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사실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에서 3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자기장의 세기도 정확히 3배가 됩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 P라는 위치에서는 A 그리고 C A에 한 자기장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뭐 A는 들어가는 방향, C는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아예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건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P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A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 B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C에 의한 자기장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3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하기 3BC가 되겠죠. 왜냐하면 B는 K 곱하기 R분의 I인데 이 I가 3배가 되니까 당연히 자기장도 3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B0라고 한 다음에 얘를 3B0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줬을 때 여기랑 완전히 동일해줘야 돼요. 이 아래 식들이랑. 그래서 이 곱하기 3을 해준 거를 써보면 3BA, 3BB, 3BC인데 이게 3B0, 즉 이 식이랑 동일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를 비교하기 쉽게 아래로 옮겨주면 글씨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빼봅니다. 빼봤을 때 마이너스 2BA 빼기 마이너스 2BB가 0이 되겠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BA는
마이너스 BB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장의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네, 방향이 반대여서 서로 상쇄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은 이 B의 세기만 3배로 바뀌었는데 모든 자기장의 세기가 3배가 됐다. 이 말은 A와 C가 상쇄된다 라는 조건으로 이어져요. 자,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지금 A를 기준으로 D만큼 떨어져 있고 B를 기준으로는 또 D만큼 떨어져 있고 C를 기준으로는 4D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자면 우리 점전화 파트에서 점전화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점전화가 하나 있고 이 점전화에 작용되는 F가 0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의 부호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플러스면 얘도 무조건 플러스여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하고. 자, 이 자기장 파트에서도 그게 똑같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두 도선 사이에서 이런데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얘와 얘의 방향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가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얘도 무조건 아래여야 하고 얘가 윗방향이라면 얘도 윗방향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 둘 다 위로 흐른다 쳤을 때 얘한테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얘한테서는 땅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장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AC가 상쇄된다는 조건은 이제 B랑 C였으면은 만약에 뭐 BC가 상쇄된다 그런 조건이었으면 방금 얘기한 저걸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상쇄가 되는 게 하필이면 A랑 C 서로 이제 평행한 도선이 아니죠. 직각이죠, 직각. 그래서 저 조건을 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쓸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A랑은 D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고 C랑은 4D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A의 전류의 방향을 문제에서 줬어요. 사람을 이쪽에 세워놓고 이쪽을 쳐다보게 하고 이쪽을 보고 있게 하고 이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P는. 그러면 P에서 A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나오는 방향이어야겠죠. 그럼 이 C의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겠죠. 그래야 C의 전류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이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B랑 C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했으니까 B도 이 윗방향, 색깔을 다른 걸 표시할게요. B도 반드시 윗방향이어야 하고 세기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들어가려는 자기장하고 C가 나오려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하니까 거리 차이만큼 전류의 세기가 차이가 나야겠죠. 자, A는 D고 C는 4D니까 IC가 A의 4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C는 4I0가 됩니다. 그 다음 B를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구하지 않을게요. 문제에서 안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일 때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자, 이거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B의 세기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놓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겠네요. B는 P랑 D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리가 D예요. 그러면 BB는 K 곱하기 DIB가 되겠죠. 아, 근데 죄송해요. 문제에서 전류의 세기를 줬죠. I0랑 3I0라고. 그럼 이 케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BB는 K 곱하기 D분의 I0, 이걸 B0라고 하자 하네요. 이 케이스에서는 A랑 C가 전부 다 상쇄되기 때문에 AC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을 풀어보면 3I0일 때 Q에서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A 먼저 구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Q랑 지금 이만큼이 3D고 이만큼이 D죠. 4D 차이 나요. 4D I0 K. 그리고 방향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B 기준으로 Q는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거리는 이만큼이 D고 이만큼이 2D니까 3D가 되겠죠. 더하기 K 곱하기 3D분의 3I0. 네, 니은 문제에서 3I0일 때를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C. C 기준으로는 왼쪽이죠. 다시 죄송합니다. B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 C 기준으로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번엔 진짜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플러스 K 곱하기 2D분의 4I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뚫고 들어가려는 힘보다, 자기장보다 뚫고 나오려는 자기장이 더 세니까 결론적으로 B가 3I일 때 니은 뚫고 나오려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이제 기억이랑 니은을 뺐을 때 그 크기, 절대값이 3분의 2 B0라고 하는 그걸 묻고 있는데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방금 직전에 구해놨던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얘가 약분되면서 그냥 마이너스 K 곱하기 D분의 I0가 되고,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2가 되겠죠. 여기는 둘 다 약분되면서 1이 될 거고, 그래서 일단 플러스 K D분의 I0,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똑같죠. 더해주면은 4분의 3 K 곱하기 D분의 I0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던 B0는 K 곱하기 D분의 I0죠. 그럼 얘네들은 4분의 3 B0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4분의 3 B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도 구해야겠죠. 이번에는 B0만 그냥 I0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썼던 이 식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여기가 이 부분이 3I0가 아니라 그냥 I0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3D는 그대로 써주고 다시 계산을 해주면 얘네 둘 해서 개수만 비교할게요. 12분의 7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는 그냥 2죠. 더하기 2 해주면 24분의 12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24, 12분의 17 K 곱하기 D분의 I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12분의 17 B0죠. 그러면 그래서 12분의 17 B0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네 둘이 빼달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12분의 17 빼기 9죠. 9. 12분의 8 될 거고 약분해주면 4분의 3 B0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네, 이제 4번 문제고, 이번에는 달라진 게 이제 평면에 직선도선 4개가 수직으로 고정이 돼 있다고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원래는 이제 3번 문제나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로나 가로로 고정을 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제는 수직으로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3D로 좀 그림을 표현해 보면 뭐 이런 평면 위에 A가 이렇게 꽂혀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꽂혀 있고 뭐 C도 이런 식으로 꽂혀 있고 그리고 가운데 P가 있고, 네,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 상황처럼 동그라미로 도선이 보이게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림 가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장이 0인 거는 항상 큰 힌트를 많이 주죠. 그리고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고 C,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로 같다. 그리고 이제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C를 D만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C의 위치를 보면 가에서는 한 칸, 두 칸인데 나에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됐죠. 근데 세 칸이 되면서 원래 가에서는 자기장이 0이었던 게 지금 나에서는 아랫방향으로 B0가 생기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C가 원래는 P를 위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칸 더 멀어지게 되면서 이 윗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랫방향의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C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전류가 P 지점에서 자기장을 위의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C의 전류가 바닥으로 꽂히는 그 방향으로 흐르게 돼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C는 아래쪽으로 꽂히는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 B랑 D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쪽으로 꽂히는 방향이거나 또는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방향,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방향이 되든 간에 이 P에서는 B랑 D는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밖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원형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니까 B랑 D는 P 지점에서는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A는 위아래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랑 C는 P에 대해서 자기장을 위아래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B랑 D는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그림 가에서 A랑 C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상쇄를 시켜줘야 되니까 A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이게 상쇄가 되게 됩니다. 위에 문제에서도 얘기했듯이 두 자기장 사이에서 두 전류죠. 두 직선도선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방향이 같아야 해요. 전류가. 그래서 A도 땅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A는 3칸인데 C는 2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우리가 자기장 공식인 B는 K 곱하기 R분의 I에서 알다시피 A는 C보다 전류가 더 커야 돼요. 얼마나 더 커야 되냐? 2분의 3배 더 커야겠죠.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3 I0입니다. C는 지금 I0라고 문제에서 줬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B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 B랑 D만 봤을 때 P가 지금 가로 방향, 왼쪽 오른쪽도 자기장이 0이 되어야 하니까 D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는 하나, 둘, 세 칸인데 B는 2칸이죠. 그런데도 둘이 상쇄가 돼야 하니까 B는 3분의 2I0가 돼요, 전류가. 이러면 문제를 다 푼 거죠. 그래서 기억, B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아니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 니은 전류의 세기는 A가 B에서의 4분의 9배이다. 3분의 2에다가 4분의 9 곱해주면은 2분의 3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가에서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0로 증가하면 가의 P에서 A, B, C,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2분의 3 B0냐. 일단 나에서 B0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B랑 D는 서로 상쇄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A랑 C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P한테 주는 자기장은 2분의 3 I0를 3칸으로 나눈 게 A가 되죠. 2분의 3 I0입니다. 물론 K가 붙겠지만 어차피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K는 따로 안 붙일게요. 그리고 C는 I0인데 3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I0를 그냥 3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1 I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윗방향으로 가려는 자기장이고 지금 이 방향이니까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으로 가려는 거고 얘는 윗방향의 자기장이죠. 그럼 둘을 빼주면 6분의 1 I0 이게 B0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에서 다시 문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원래 지금 여기는 서로가 다 상쇄돼서 P의 자기장이 아예 0인 상태인데 문제에서 전류의 세기를 2I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D에 I0라는 애가 있는 건데 얘를 2I0로 바꿨죠. 그럼 이걸 굳이 하나하나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원래 지금 이걸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미 상쇄돼서 다 0인 거니까 그냥 D에다가 똑같은 I0 하나를 더 추가해줬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뭐 얘네들은 원래 다 상쇄돼서 아예 없는 애들인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 추가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I0를 하나 추가해 준 거죠. 그 결론은 뭐냐, 이 D 지점에서 I0가 P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하나 둘 세 칸이죠. 그럼 I0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3분의 I0 해서 원래 B0보다 2배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 B0가 아니라 그냥 2 B0가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고요. 이번에는 독특한 점이 직선도선이 아니라 원형도선이 나왔어요. 원형도선의 자기장 공식은 똑같죠. 자기장 원형은 K 곱하기 R분의 I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R이 거리가 아니라 반지름이죠, 반지름. 해서 문제를 봐주면 A에서는 I0로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리고 B에서는 어떻게 흐르는지 안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C에서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표를 보시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일 때 0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길이가 A부터 O까지의 길이이자 C의 반지름이랑 같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길이도 O랑 B의 거리이자 C의 반지름이랑 같아요. 서로 거리가 다 같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자기장을 계산할 때. 근데 만약에 B가 이 A 방향이라고 칩시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B가 이 A 방향이라고 치면은 애초에 A가 이 지점, O 지점에다가 영향을 주는 자기장은 땅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근데 B가 만약에 이 방향이면 B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O 지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거리가 같고 I0로 전류의 세기도 같죠. 그럼 A랑 B만 고려를 해도 이미 O에서는 자기장이 0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한테는 C가 하나가 더 있죠. 이 C의 영향을 고려한다면은 A, B만 해도 이미 0인데 C도 무언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2I에서 0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면 C로 인한 자기장이 무언가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순입니다. 따라서 B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돼야 해요.
이 방향이 되겠죠. B입니다. B 방향으로 흐르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A도 지면으로 꽂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B도 지면으로 꽂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C가 2i일 때 0이 되려면 C는 땅에서 뚫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해요. 그럼 그 방향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렇게 흐르면 땅에서 뚫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총합이 0이 되게 됩니다. 물론 2할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C가 0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0일 때는 C는 뭐 영향이 없는 거고 A, B는 둘 다 내리 꽂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2B0가 돼요. 그리고 C가 I일 때는 A랑 B 절반 정도만 상쇄를 시키니까 B0가 되겠죠. 자, 방향을 표시해주면 꽂히는 방향, 얘도 꽂히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때는 0이니까 두고 3i가 되면은 다시 B0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는 A랑 B가 자기장을 땅으로 뚫고 보내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보다 C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방향이 더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나오는 방향, 동그라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안 줬는데 기억을 보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방향이다. 맞죠?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분의 기억을 해주면 이 B0를 B0로 나눠주면 되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네, 이제 6번 문제고 원형도선 두 개랑 그리고 직선도선 하나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원형도선 두 개를 잘 보면 A는 반지름이 D고 B는 반지름이 2D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류의 세기도 정확히 2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이 점 O에다가 주는 자기장의 영향이 둘이 같아야 해요. 만약에 둘이 방향이 반대라고 치면, 예를 들어 B는 이런 식으로 흐르고 A는 이런 식으로 흐른다 라고 치면 B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 다음 A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해요. 근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원형도선은 자기장 공식이 K 곱하기 R분의 I인데 B는 거리가 2배죠. 2R이 되고 전류도 2배, 2I가 되니까 사실 A랑 완전히 같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반대면 애초에 둘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장이 0이어야 해요. 상쇄가 되죠, 서로. 근데 그 와중에 C가 영향을 주는 자기장이 있으니 그걸 고려를 해서 나를 보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일 때 자기장이 있죠. 마이너스 B0로. 만약에 C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치고 A랑 B의 방향이 반대라면 서로 상쇄돼서 0이어야 해요. C에 흐른 전류의 세기가 0일 때 자기장도 0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A랑 B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 방향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C가 전류가 0일 때 아예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B0인데 마이너스 B0는 땅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흘러야 하냐? B는 이렇게 흐르고 A도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야 둘 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A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B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되죠, 둘이. 거리가 2배일 때 전류도 2배가 됐으니까. 그럼 각각의 자기장이 마이너스 2분의 1 B0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마이너스 2분의 1 B0겠죠, 당연히. 같으니까 세기가. 해서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B0가 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랑 B가 둘 다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2분의 1 B0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가 I일 때 보면 0이 됐죠.
자,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C는 플러스 B0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B를 둘 다 상쇄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냐 라고 물어보이는데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 니은 B는 2B0냐, B가 지금 이거죠, 이거.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은, 자, I일 때 C는 플러스 B0였어요. 그럼 3I가 된다면 C는 플러스 3B0를 만들겠죠. 여기다가 A, B가 반대 방향,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B0를 해주니까 당연히 2B0가 됩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을 반대로 바꾸고 하면은 B랑 A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O는 그냥 0이 돼요. BO라고 적어야겠죠. O에서의 자기장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C의 영향밖에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3I로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3B0가 되냐. 우리 방금 계산한 여기서 지금 이게 A랑 B를 합쳐놓은 자기장이었는데 여기가 그냥 0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남는 게 3B0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3B0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7번 문제고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형도선 하나가 보이고 직선도선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가 보이는데 다른 문제들이랑 좀 다른 점은 C, 이 직선도선을 옮겨가면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색이랑 방향을 모두 알려줬어요. 그리고 B랑 C는 이제 세기만 알려주고 B는 세기도 안 알려줬네요. 세기만 알려주고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 흐르는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알아야 할 거는 나의 그래프를 봤을 때 3D에서 자기장이 0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연찮게도 C의 전류의 세기가 3I0예요. A랑 정확히 3배가 차이가 나죠. 근데 A는 거리가 D입니다. 근데 C가 3D에 갔을 때 C는 3D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거리가 3배가 됐는데 때마침 전류의 세기도 3배가 됐으니까 자기장의 세기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A랑 C가 3D에 있을 때. 근데 만약에 A는 지금 O에다가 주는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근데 C가 3D에 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A랑 C가 서로 상쇄가 되죠. 자기장의 세기가 같고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럼 B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C는 반드시 A랑 방향이 같아야 해요. 네,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A랑 C가 3D에 있을 때는 자기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둘이 방향이 반대라면 자기장이 둘이 상쇄가 돼서 0이 되죠. 그럼 그때 B가 주는 영향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3D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0인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는 A와 동일하게 자기장을 아래로 꽂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 수 있는 전류의 방향을 가져야 해요. 자, 그럼 그 방향은 아랫방향이겠죠. 네. 그 다음 B는 그럼 얘네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니까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럼 그 세기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색깔을 이걸로 해볼게요. 자, A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A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주는데 이거를 B0라고 할게요. A가 주는 자기장의 크기를 B0라고 하겠습니다. 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0가 되겠죠. 그리고 C가 3D에 있을 때도
마이너스 B0겠죠. 그럼 B는 얘네 두 개를 모두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 B0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겠죠. 네,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냐? 네, 맞죠. 마이너스 Y 방향. 니은 O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네, 이것도 맞죠. B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다음 B1이랑 B2를 비교해봐라. 자, 이제 나에서 B1, B2를 비교해 볼 건데, 자, C가 이 D에 있을 때, C가 이 ED 지점에 있을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3D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B0인데, 그럼 ED에 있을 때는 이거의 2분의 3배, 1.5배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B0가 됩니다. 그럼 지금 총 세기를 다 구해보면은 일단 O가 플러스 2B0를 주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B0가 들어가겠죠. A랑 C 모두 합쳐서요.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B0입니다. 그러니까 이 B1은 마이너스 2분의 1 B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2도 계산을 해주면 이제 B2는 C가 4D에 가 있을 때죠. 여기에 가 있을 때예요. 그럼 원래 B0보다 4분의 3배 더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B0가 되는 거니까 이때도 계산을 해주면 이 B0에서 마이너스 B0, 이건 A죠. 빼주고 4분의 3 B0, 이거는 C죠. 그러면 4분의 1 B0만 남겠네요. 해서 B2는 4분의 1 B0예요. 근데 이것도 절대값에 씌워줘야 되니까 이제 얘는 2분의 1 B0가 되겠죠. 그럼 B2분의 B1 해주면은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2분의 4죠. 그래서 2입니다. 네, 이제 다시 1번이고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직선도선 3개를 연결을 해놓고 A에는 전류의 색이랑 방향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C에서는 방향만 알려줬고 B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펜을 좀 표시를 해주면 A는 이 방향이고 전류의 세기는 I0, 그 다음 C는 아랫방향 마이너스 Y 방향, 그리고 B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0라고 줬네요. 이것도 미리 표시를 해주면 A는 위로 흐르고 있으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P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기는 B0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표를 보니까 위치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C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C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P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제 모르겠으니까 세기는 그냥 BC라고 적어둘게요. 그러면 B는 이제 얘네 둘을 다 상쇄시켜 줘야 되니까 반드시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윗방향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P에서 지면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 Q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Q 같은 경우는 A는 P나 Q나 똑같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거리가 지금 원래 D였는데 4D로 늘어났죠. 4분의 1 B0가 됩니다.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Q에서는 땅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똑같이 주죠. 뚫고 들어가고 거리가 이제 원래는 4D였던 게 D로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4배가 되겠죠. 4BC. 그 다음 마지막 B 같은 경우는 원래는 P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었는데 Q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네요. 거리는 원래 D였던 게 2D가 됐으니까 2BB가 될 거예요. 2배가 되겠죠. 해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일단 P 먼저 계산해 볼게요. P에서
B는 플러스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 다음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C 하게 되면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BB는 BO 더하기 BC라고 결론이 나겠죠. 그 다음 Q에서는 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 똑같죠. 4분의 1 B0 플러스 4BC 플러스 2BB가 돼요. 근데 BB가 BO 더하기 BC였으니까 근데 그 전에 잠시만요. 자, 거리가 죄송해요. B가 원래 D였던 게 2D가 됐으니까 2BB가 아니라 2분의 1 B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2분의 1 BB니까 얘네를 대입을 해줘요. BB에다가 4분의 1 B0 더하기 4BC 더하기 2분의 1 B0 더하기 2분의 1 BC가 됩니다. 더해주면은 4분의 3 BO 더하기 2분의 9 BC 이게 3B0가 되죠. 넘겨서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9 BC는 4분의 9 BO가 돼요. 그럼 BC는 2분의 1 BO가 되고 BB는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3 BO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BO, BC, BB를 여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B는 상관이 없어요. B는 어차피 거리가 D니까 상관이 없는데 C는 BC의 기준 자체가 4D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비교를 해주려면은 BC라는 거는 프라임이라 적을까요? BC 프라임이라는 건 이제 얘를 D에다가 갖다 놨을 때 거리가 D일 때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모두가 같은 거리에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BC 프라임은 원래 4D짜리였던 거를 D로 옮기게 되니까 4BC가 됩니다. 2BO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거리가 D일 때, 그러니까 R이 D일 때 BC, BA, BB를 다 계산해주면은 이제 BA는 그냥 A라 적을게요. A는 B0 그리고 I0죠. B는 2분의 3 B0 2분의 3 I0가 흐르겠죠. C 같은 경우는 2B0니까 2I0가 흐르게 될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다. 플러스죠. 니은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자, Q 보면은 셋 다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의 4분의 3배이다. B에서 자 2에다가 4분의 3 곱해주면 2분의 3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X, Y 평면 위에 직선 도선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직으로 꽂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3D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선들이 X, Y 평면 위에 꽂혀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봤을 때 이제 A는 지금 지면 밖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전류가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그럼 P에서 A는 이 방향으로 B0만큼의 자기장을 주게 됩니다. 문제에 써있죠. B0라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시면 위치 P에서 A,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4B0고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B는 이 아래 방향으로 5B0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이제 지면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해서 B도 이 방향입니다. 그대로 이어서 가보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B에 의한 Q에서의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OB가 됩니다. OB0죠. 근데 또 표에서 보면 Q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4B0만큼이래요. 그럼 C는 Q에서 9B0만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하죠. 그리고 방향은 얘도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B도 거리가 한 칸이고 C도 거리가 한 칸이죠. 그러면 다 비례하는 거니까 5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네, 이제 3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XY 평면에 도선 3개 고정을 해놓고 이제 A에는 세기가 I0 그리고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고 이게 I0다. 그리고 BC는 서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어느 방향인지는 안 알려주고 이제 뭐 세기만 같다. 그리고 그 세기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평면상의 점 PQ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2분의 1 B0로 서로 같다. 자, 여기 두 개에서 결론적으로 형성되는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자기장 세기가 2분의 1 B0로 같은데 이제 그게 뭐 튀어나오는 방향인지 아니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지는 안 알려줬고요. 그리고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다. 그러니까 여기 이 P점에서 A는 어떻게 방향이 되죠? 자기장 방향이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을 준다. 그럼 Q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거리가 이제 같죠. 둘 다 뒤로 갔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자기장은 이번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된다. 자, 그래도 이제 나머지는 찾아봐라 이렇게 되네요. 자, 만약에 이제 기억선 자체가 B랑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냐 다르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다르게 잡아봅시다. B는 위로 흐르고 C는 아래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P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Q에서도 마찬가지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 C에 의한 거는 이것도 똑같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P랑 Q가 둘 다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 B0로 같아야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Q 상황을 보면은 이미 A에 의한 파란 자기장만 해도 B0인데 나머지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B0보다는 더 커져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방향이 반대였다고 쳐도 이번에는 아래 위였다고 치면은 다 방향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Q가 아니라 P에서 문제가 생겨요. 파란색만 해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인데 나머지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적어도 B0보단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2분의 1 B0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줘야 해요. 물론 이제 그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임의로 이렇게 잡아둘게요. 그러면 빨간색 자기장에 의한 거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게 되고요. 보라색에 의한 자기장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억,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네. 자, 그 다음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냐?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만약에 I0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자, I0면 BC가 둘 다 I0여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거리가 D고 P 먼저 보면 거리가 D고 전류의 세기는 I0로 A랑 같죠. 그럼 여기도 B0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B0가 되겠죠. 거리가 2배니까. 그럼 이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만들어지겠죠. 토탈. 그리고 이번엔 Q를 보면은 Q는 얘가 2분의 1 B0가 될 거고 보라색은 그냥 B0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토탈은
이번엔 지면으로 꽂히는 방향이고 2분의 1 B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니은 B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I0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디귿 Q에서 A, B, C에 의한 전류장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Q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죠? X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